자, 2026학년도 9월. 자, 오늘 2025년 9월 며칠이죠? 3일. 자, 모의고사 풀이를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에 좀 찍게 됐는데, 자, 일단 요번 모의고사 결과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 작년 수능이랑 비슷하다라는 뭐 좀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를 본 적은 있기는 한데, 일단은 내가 이제 평소에 수업 중에 풀리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수 1, 2에서는 그렇게 아주 막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진 않았다. 물론 뭐 무조건 쉽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마플 시너지나 뭐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뭐 엄청나게 쉽다 이런 문제가 나온 거는 아닌데 내가 이제 수업 중에 강조하는 비율 관계라던가 지수 로그 함수에서 나오는 교점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을 조금만 잘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1등급 학생들을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1등급 컷은 이제 실제 1등급 받는 친구들을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점수가 좀 높을 것 같기는 하다라는 게 좀 내 생각이기는 해. 물론 이제 선택 과목을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는 선택 과목을 풀어본 건 아니라서 미적분에서 변별력 문제가 한 2개 정도 나온다거나 하면은 미적분 애들은 좀 점수가 낮거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나 기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1등급 컷이 거의 92점 또는 그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좀 내 생각이기는 하거든. 자, 일단 지금은 공통과목 13번부터 15번까지 그리고 20번부터 22번까지를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 텐데 변별력 문제 6문제 먼저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리미트 값이 존재한다. 이건 너무나도 쉬운 형태잖아. 왜냐면 fx가 지금 다항함수 이차함수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이차함수를 제곱을 하거나 이차함수에 다항함수를 곱한 분모만 생각을 하면 분명히 이거는 연속인 함수야. 분자도 다항함수기 때문에 연속인 함수라서 연속 나누기 연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속이거든. 그럼 연속 나누기 연속에서 지금 극한값이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라는 얘기는 분모가 0인 곳을 좀 조심해서 봐주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일단은 얘 값이 무조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예 발생 자체를 안 하면 지금 문제는 물론 극한이고 지금 이제 내가 말하는 건 연속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분모가 0으로 가는 경우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당연히 얘는 연속이 되면서 극한값도 당연히 존재하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제 판별식, 분모에 대한 식을 가지고 판별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분모는 어떻게 되죠? 뭐 fx로 묶어주거나 fx 자체를 제곱을 해버려도 됩니다. 자, fx로 묶었을 때 남아있는 거는 뭐다? fx 마이너스 kx 플러스 2가 된다. 그치? 분모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fx의 식이 다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얘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은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게 되면 바로 써버릴까? x제곱에 플러스 6-k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12 마이너스 2k가 돼.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얘 fx를 가지고 먼저 판별식을 써본 사람들 혹은 지금 이제 써보게 되면은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 판별식이 음수가 되거든. 그래서 얘도 판별식이 음수가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대부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6-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8 플러스 8k 한 번 더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이 되는 경우가 없다. 음수가 되면 된다. 따라서 2와 얼마? 마이너스 6. 그래서 k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5까지 가게 되면 몇 개가 나와요? 7개.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3번을 해가지고 많이 틀렸을 것 같아. 틀린 사람들 기준으로 대부분은 3번으로 답을 오류를 냈을 것 같아. 자, 지금은 내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연속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극한값의 존재 여부를 물어본단 말이야. 연속 여부를 물어보면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무조건 불연속이 돼요. 맞죠? 하지만 그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그곳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다? 극한값을 존재하도록 또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해버리자? 요 녀석에 대해서 여기까지지. 분모에 들어가는 요 녀석에 대해서 얘가 만약에 뭐 해버린다면 분자가 x제곱이기 때문에 분자와 인수가 똑같아 버리면 분모에 있는 인수들이 분자에 의해서 다 약분이 되어버린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분모에 어떤 인수들? 0을 향해 가게 되는 인수들. 그죠? 그 녀석들이 분자에서 다 약분이 되어버린다면
즉 얘가 분자가 x제곱이기 때문에 얼마를 생각을 해보자? k가 6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 k가 6이 되면은 그러면은 분모는 어떻게 되지? 일단은 0을 가지지 않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2라는 녀석은 인수가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k에 6을 넣어버리면 뒤에 있는 일차항과 상수항이 다 사라지면서 x제곱이 된다. 그렇지? 그러면 분모 분자를 따로 떼놓지 말고 이렇게 이제 한 방에 합쳐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 가는? 어떤 곳을 향해 가든 극한값은 존재하나요? 여기서 제일 의심스러운 곳은 어디야? 얘는 0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0이 될 수 있는 0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때 극한값을 구해주게 되면 어때? 어떤 12분의 1이라는 값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렇지?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에서는 k는 6을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겠죠. 물론 아까 말했듯이 연속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분모가 0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게 맞기는 해. 근데 지금은 극한값 존재 여부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그 경우가 다 분자에서 약분이 된다면 그것도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 요거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1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얘는 사실 저 삼각형 마지막에 물어보는 OCB의 넓이, 주어져 있는 OCB의 넓이를 어떤 식으로 구할 것인가. 그게 사실은 가장 포인트였던 것 같아. 이게 우리가 평소 수업을 할 때도 많이 나오던 문제기는 한데 뭐냐면은 지금 일단 P의 좌표 그리고 C의 좌표에 대해서 Y좌표들은 다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죠? 여기가 P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P입니다. 그때 이 삼각형 OCB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OCB의 좌표를 구해서 신발끈 공식을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뭐 점 밑변을 잡고 높이를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밑변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사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봤던 거. 두 삼각형의 넓이를 따로 구하는 거는 어떨까? 그때 두 삼각형이 내가 지금 성분을 표시한 얘를 밑변으로 가져버리는 거지. 그러면 위에 있는 삼각형은 얘를 높이로 가져주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은 얘를 높이로 잡아주면 되는 거지. 그럼 결국 높이는 얼마? P 높이는 얼마? P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밑변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는데 얘는 어떤 거야? 탄젠트라는 함수잖아. 얘가 지금 탄젠트 K분의 X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점근선 내려오고 여기까지 왔을 때의 이곳 평이동하지 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어디겠어? 주기를 나타내는 거겠다. 그렇지? 그래서 밑변의 길이를 뭐라고 잡아버리면 되겠네? 주기를 구하기 위한 공식 써서 K파이로 구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결국 삼각형 OCB의 넓이는 원래는 이제 K나 P를 구하고 나서 쓰는 건데 미리 써놓고 갈게요. 전략을 짰다라는 의미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 K 파이 곱하기 높이 P, 높이 P. 그래서 P 더하기 P. 얼마가 나옵니까? 답은 PK 파이. 그게 3분의 5 파이예요. 라고 제공을 한 거야. 그러면 P 곱하기 K가 3분의 5입니다. 라는 재료를 줬으니 이제 너희들은 PK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료들을 찾으러 가면 되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먼저 보였었던 것 같아, 나는. 내가 풀면서는. 자,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어디로 갑니까? A와 B에 대해서 지금, 여기. AB의 길이는 3PA다. 얘의 길이를 3배를 해주면 얘랑 똑같다라는 거를 먼저 또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자. 일단, A라는 점의 좌표를 나는 Y좌표가 P가 나오는 곳. 그곳을 뭐라고 잡아볼까? 알파라고 잠깐 잡아봤어. 그러면 뭐예요? 탄젠트의 K분의 알파 파이? 알파. 얘가 P가 되는 거다.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B의 X좌표를 찾아보자. 다시 한번 P가 나오는 거니까 주기함수. 탄젠트는 주기함수. 주기가 얼마? K파이인 주기함수. 그래서 얘의 X좌표를 뭐라고 잡을 수 있겠다? 알파 플러스 K파이를 잡을 수 있겠다. 그럼 어쨌든 A와 B의 길이는 뭐다? 주기. 아까 했던 것처럼 K파이가 그대로 나와버린다. 그렇지? 근데 얘가 길이가 알파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알파를 3배 해주면은 K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는 얼마예요? 3분의 K파이가 됩니다고. 그러면 여기다 때려 넣어봐. 그럼 어떻게 되죠? KK 약분되면서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되고 그게 루트 3이지. 얘가 바로 스몰 p의 값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K도 나왔다. 그치? 끝났네요. 얼마예요? 3루트 3분의 5가 되겠다. 맞니?
그래서 P 더하기 K, K 더하기 P의 값은 루트 3 더하기 3분의 5, 9분의 5 루트 4. 따라서 9분의 14 루트 3으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됐죠? 얘도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주기함수를 이용하는 그런 탄젠트의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고, 이번에는 15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 자, 15번 문제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22번과 함께. 자, 15번은 삼각함수, 3차 함수. 내가 말을 하던, 수업 중에 말을 하던 비율 관계를 좀 써먹는 그런 느낌의 문제. 근데 어떤 조건을 먼저 볼 것인가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 나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그런 전략이랄까? 아니면 처음에 조건 나누기랄까? 그 녀석을 조금 너희들도 같이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렇게 풀었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냐면 적분 구간이 변수야. 그러면 우리 수업 중에 뭐 하라고 그랬었죠? 항상 위끝 아래끝 같아지려 하는 x 0 대입하자. 그래서 G형은 0이에요. 얘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G형은 0이 나왔고, 두 번째는 얘는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하자. 그럼 뭐야? G의 도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우변에는 뭐야? 속에 있는 T라는 변수를 전부 다 X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그치? 그래서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x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G'X가 0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된대. 자, 그 말은 절대값 fx가 절대값 x랑 만나도록 하는 것이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된대. 그 말은 뭐야? 어떻게 보면은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x라는 함수에 대해서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요 두 함수가, 그러니까 fx와 y는 x 또는 fx와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교점이 몇 개가 발생합니다? 4개가 발생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gx는 x는 2와 x는 6에서 극값을 갖는다. 자, 여기서 에서 만이라고 해석을 하는 친구들은 조금 많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거는 2와 6은 반드시 극값을 갖고요. 또 다른 0이 되는 곳에서 극값을 가지든 말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2와 6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 G'이 0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 아닐까? 또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부호 변화가 생긴다라고 이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를 먼저 보게 되냐면 이걸 가지고 뭔가 식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보는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쪼개서 써야 돼. 첫 번째로는 F6이 만약에 음수가 되면서 G2가 양수가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G2가 양수가 된다는 거는 G2 0부터 2까지 절대값 FT 마이너스 절대값 T DT 얘가 양수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F6이 음수가 되면서 뭐 해보자? yx 또는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4차 함수,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몇 가지 후보군들을 한번 그려보자. y는 x, y는 마이너스 x. 근데 여기 2와 6에서 이 직선과 또는 이 직선과 만나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F6이 음수가 돼야 돼. 여기 있는 점을 반드시 지나보도록 하자. 그런 후보군들을 여러 가지 나타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는 6에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3차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fx는 분명히 뛰어 올라가야 될 거야. 맞지? 그래서 여기서 짠 이런 식으로 변화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쭉 올라가면서 yx와 만나는 교점이 하나가 더 발생할 거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6에서 접해버리게 되면은 극값을 가지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아예 배제를 하고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언젠가는 또 만나줘야 된단 말이야. 맞지? 어디서? 2에서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어디가 있었지? fx가 f0은 0이기 때문에 0도 가진단 말이야. G'X가 0이 되도록 하는 곳이 0과 2와 6은 반드시 가지면서 하나를 더 가져줘야 돼. 그럼 0도 가지고 2도 가진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될까?
후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2에서는 뚫고 지나가야 되겠죠. 여기서 또 뚫어버리면 교점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좀 패스하고 여기서 2를 뚫고 지나가 보자. 그럼 0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접하면서 또 다시 올라갈 수는 없으니 이런 식으로 뚫고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교점은 몇 개가 발생하게 되죠? 1개, 2개, 3개, 4개, 5개나 발생합니다. 이미 틀렸다, 그렇지? 여기 교점이 2개 발생하면서 0, 2, 6도 가진데 2개가 생겼어요. 이미 틀렸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함수를 하나 그려보자.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기는 하는데 6에서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만나긴 만나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어쨌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는 언젠가는 y는 x와 한 번 더 만나게 되니까 일단 교점이 몇 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는 발생해버린 상황이 되겠지. 그럼 이제 교점은 총 4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만나지 않은 2와 6은 반드시 만나게 해줘야 돼요. 누구랑?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랑. 그러면은 또 어떤 후보를 한번 그려볼 수 있게 될까? 여기서 2를 뚫고 지나가면서 0에서는 더 이상 교점이 지금 1개, 2개, 3개, 0까지 포함하면 이미 4개가 돼야 되니까 더 이상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0에서 접해버리면 되겠다, 맞지? 요런 후보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그린 게 절대값 fx고 얘가 지금 y는 x 그리고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x. 그걸 이제 접어 올렸다고 생각해보자. 즉 절대값 fx와 절대값 x에 대한 얘기로 가보자. 그러면 절대값 x 위에서 마이너스 x 위에서 절대값 fx는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6에서 뚫고 지나가야 되지. 2에서 뚫고 지나가면서 6에서는 뚫고 지나가고 여기서 또 이렇게 생기는 상황이다. 맞나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fx는 음수가 됐어. 절대값 0부터 2까지 절대값 ft 빼기 절대값 t가 0부터 2까지 적분을 했을 때 양수가 될까? 절대값 ft보다 x가 즉 절대값 t가 더 위에 있다. 음수잖아. 아래로 내려가 있는 함수를 0부터 2까지 적분을 한다. 얘는 0이 될 수가 양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락. 얘는 교점이 4개가 되면서 뭐 그런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탈락. 얘는 저 조건 G2가 양수해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탈락. 그럼 이 두 가지 후보는 탈락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디로 가는 거지? F6이 양수는 아닐까? 그때는 G2가 음수면 되고 G2가 음수라는 얘기는 0부터 2까지 절대값 FT 마이너스 절대값 T, DT 얘가 음수가 되도록 해보자. 여기서도 후보군들을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랑 비슷하게 y는 x, y는 마이너스 x와 fx라는 함수 자체가 교점이 4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6을 넣었을 때 뭐 한다? 양수가 나온다 였으니까 여기가 이면은 여기를 6으로 그럼 이제 반드시 요 점을 지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나요? 자, 그 점을 지나면서 최고차에서 양수니까 더 이상 오른쪽에서 많은 교점들을 발생시키지 말자.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이렇게 뚫고 지나오는 증가하면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y는 x와 만나는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후보는 어떻게 될까? 0도 만나야 되고 2도 만나야 되니까 또 다른 교점을 하나를 발생시켜야 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후보는 뭐가 될까?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뚫고 지나가고 0에서는 y는 x에 접하고 그래프 그린 것부터 이상하죠?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또 다른 하나의 후보라고 하면은 y는 x, y는 마이너스 x라고 쳤을 때 결국은 여기가 2, 여기가 6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또 역시 여기를 뚫고 지나가 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번에는 6과 2 사이에서 뭔가를 만났고 2에서 한 번 더 만나면서 0에 접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2에서는 접하면 안 됩니다. 2에서는 극값을 가져야 돼서. 이게 좀 더 편안하게 그려지네. 그럼 아마 얘가 맞을 거야. 근데 둘은 사실 떼놓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결국 y는 x와 생각했을 때 6과 0에서 만난단 말이야.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곳이 0과 2는 반드시 만나고 여기 하나 더 만나는데 그곳이 2보다 작냐 아니면은
2보다 크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라서 사실은 둘 중 하나로 확정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때 너희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누구랑? fx라는 3차 함수와 x라는 함수가 만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 그때 어디서 만났어? 0에서 접했고 6에서 만났단 말이야. 그러면 최고치의 계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 맞나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디가 될까? 얘가 될 거야. 왜? 얘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x가 만나는 곳을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서 a에 대한 3차식이 나오는데 x를 빼거나 더하거나 2차에는 관여를 안 해. 3차 방정식에서 2차의 개수는 모든 실근의 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면은 뭐야? 0과 6. 근데 0이 중근이고 6이 한근이니까 0, 0, 6 더해보면 세근의 합은 6이에요. 맞죠? 그 6이 여기서도 똑같지 않을까? 2차항의 변화가 없거든. 그럼 여기도 2차항의 개수는 얘랑 똑같아야 돼. 6이어야 돼. 그러면 실근, 세 실근의 합이 6이 되는 부분은 0, 2, 4. 여기가 4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경우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틀리게 되는 거고 사실은 아까 처음 말했듯이 얘와 얘는 똑같은 상황이라서 사실은 구분해놓고 풀 필요는 없고 만나는 교점이 0, 2보다 작은 곳에 존재하는지 2보다 6에서 존재하는지 2와 6 사이에서 존재하는지 그걸 가지고 구분을 지은 거라서 어쨌든 얘는 맞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또 다르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0, 2, 4에서 만났으니까 뭐 하면 돼? x, x-2, x-4로 두고 나서 fx의 상태를 전개하고 fx의 상태를 전개를 해서 우변끼리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은 a가 결정되겠지. 그렇게 풀기 위해서 이런 풀이를 쓰긴 했어. 나는 이제 내가 풀 때는 이렇게 풀었었거든. 근데 사실은 이럴 필요가 없이 쟤나 얘나 요 점의 좌표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2,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끝나요. x에 뭘 넣어보자? 2를 한번 넣어보자. 그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4지 좌변은. 그게 a에다가 4에다가 마이너스 4입니다. a는 자동으로 알아서 4분의 1이 되면서 함수가 확정이 됐고 우변을 넣어서 전개해보면 0, 2, 4에서 만날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라서 패스. 그럼 어쨌든 fx가 완성됐으니까 답을 구해줄 수 있겠죠? f8을 구하는 과정은 생각할게요. 답은 45번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우리가 수업 중에 자주 풀던 것. 그래프로 먼저 여러 가지 후보군들을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비율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타 등등등을 좀 살려주면서 fx의 식을 유추하는 이 뭐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서 이거는 이거라서 안 됨. 이거는 이것 때문에 모순이라서 안 돼. 뭐 얘는 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탈락. 그래서 후보 중에 이거 하나 남아요. 약간 이렇게 풀리는 그런 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지? 자, 그 다음 20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20번은 사실은 글쎄 내가 생각했을 때 굳이 치자면은 다 때문에 좀 질문이 생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빈칸 추론형이 너무 쉽게 나와버렸어. 그래서 딱히 뭔가 설명을 할 만한 게 없어서 사실은 풀이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나나 다해서 좀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냥 찍어 놓으려는 의미로 그냥 쓰는 건데 필요 없는 사람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자, 다른 조건들은 크게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다른 조건들은 크게 볼 필요가 없고 PB와 PC의 길이비가 7대 5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7K, 5K로 지가 잡겠대. 문제에서 조건들까지, 재료까지 다 던져주고 있단 말이야. 내가 빈칸 추론형은 항상 어디만 보라 그랬어? 첫 번째 빈칸. 그 첫 번째 빈칸에서 L과 K의 관계식이 나오니까 얘네들의 길이비. 이거 뭐 이다. 이 닮음 이므로 그냥 닮음 조건을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걸 KL에 대해서 나눠주면 바꿔주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라는 얘기라서 요 길이들을 전부 다 내가 지금 위에서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 자, 어제는 그래서 PD나 PA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위에서 나와 있는 AB의 길이라던가 AB 길이 L 그 다음에 CD의 길이 3L 이런 것들을 읽어보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BPC와 전체 삼각형 DPA가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식을 썼대. 그럼 지가 쓴 대로 우린 따라 써보자. PB 대 PC는 PD 대 PA. 그래서 내 하역법은 외하역법과 같습니다. 그때 뭐 편의상 어차피 이거 약분할 거니까 7대 5라고 바로 쓸게요. 7K, 5K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어쨌든 내항의 곱은 25K 플러스 15L. 내항의 곱은 49K 플러스 7L. 그럼 7L 넘어오면은 8L이고 여기 넘어가주면은 24K니까 L은 얼마? 3K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라는 칸에 들어가는 값은 3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BPC와 DPA의 닮은 비 갑자기 나와버린대. 그 닮은 비를 구해보자. L 대신에 3K를 써주면 얘는 9K이고 얘는 14K야. L 대신에 3K를 써주면은 얘는 전체 10K. 그러니까 7대 5가 14대 10이 됐다. 몇 배? 2배가 됐다는 얘기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값은 1대 2가 됩니다라는 얘기겠지. 됐나요? 그리고 나서 따라서 그 밑에 하나 더 있네. BC는 2분의 1 AD라고 했고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위에서 내가 가나의 조건 찾은 거에 의해서 BP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사인 법칙으로 구해봅시다 라고 하고 있어. 사인 법칙 어떻게 씁니까? BPC라는 삼각형. 여기서 내가 안 읽고 왔었는데 여기 각을 세타라고 잡고 있고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줬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는 일단 사인 법칙을 그냥 쓸게요. 사인 세타에 대비 그 대변의 길이 3분 BC의 길이는 뭡니까? 내가 구하려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다. 맞지? 그럼 사인 세타 바로 구할까? 코사인 세타가 7분의 6이면 사인 세타 바로 구할 수 있죠. 7분의 얼마예요? 루트 14.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방금 여기서 2분의 AD로 쓰래. 자, 근데 AD의 길이 분명히 어딘가에 주어져 있겠지. 또는 뭔가 구할 수 있는, 여기 있네. 주어져 있겠지. 그러면 얘가 R 만들기 위해서 양면을 2로 나눠주시면 답인 거죠. 됐나요? R은 7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이제 세 빈칸에 들어가는 값을 다 더해주시면 답은 12라고 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21번과 22번을 갈 건데 15번과 함께 이번 모의고사에서 9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 3개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은 15번, 21번, 22번 요 세 가지일 거야. 요 21번도 사실은 크게 뭔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기는 해. 근데 여기서도 뭐 너희들이 비지수를 좀 잘못 잡는다던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좀 모르겠다던가 뭐 그런 거에서 결국 질문이 나오겠지. 그래프로 접근할 것인지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맞죠? 자, 요 문제는 이번에는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fx를 x 3승으로 출발해보자. 사실 딱 보자마자 이거는 식이야, 이거는 뭐냐, 미시로 접근해야 돼, 이거는 그래프로 접근해야 돼 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한눈에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거든. 자,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fx를 이렇게 잡아주게 되었을 때 좌변에 있는 요거 얘는 뭐가 되겠죠? f 프라임에서 나누기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나누기 2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 자, 얘는요 f2x 마이너스 f0. 자, 2x 다 넣어주게 되면은 8x의 3승 4ax 제곱 2bx 플러스 c가 나오고 빼기 f0은 c입니다. 결국 그래서 c는 의미가 없어서 사실 안 썼어도 됩니다. 어쨌든 나누기 2x 얘는 x 4승. 자, 여기 있는 식들을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첫 번째 녀석 2분의 3x 제곱 1x 제곱 2분의 5x 제곱 1창 ax 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상수항 2분의 b 마이너스 2 얘는 다 2x로 약분이 된다 그랬지? 약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뭐예요? 4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됩니다. 여기는요 x 4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의 부등식을 뭐 그래프로 접근을 해도 되지만 그러기에는 미지수가 너무 많고 막 2차와 4차끼리 막 크거나 같다 접한다 이런 상황 만드는 것보다는 식을 조금 심플하게 바꾸는 게 낫기 때문에 일단 1번은 1번대로 따라가고 2번은 2번대로 따로 가보도록 하죠. 됐죠? 자, 그러면 1번 부등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부등식은 결국 2차와 2차에 대한 얘기라서 한쪽으로 이항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판별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우변으로 싹 다 이항을 하도록 할게요. 2분의 3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양면 2배를 해주면은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플러스 4가 나오고 얘가 0보다 크거나 나타나면 되는데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게 되니까 판별식으로 접근을 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2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맞나요? 근데 여기서 사실 2번 부등식을 다시 한번 볼 거야. 그때 2번 부등식이 사실은 좀 절대적인 녀석이 되어버리는데 얘는 일단은 x 4승 일단은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4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요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막 4차와 2차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 거야. 이런 것도 뭐 틀렸거나 한 거는 아니기는 해. 근데 요 녀석을 좀 미지수를 전부 다 뭐 해보자. 우변에다가 넘겨놓고 왜냐면은 이게 a 하나만 있으면 사실 나는 미지수는 뭐 내가 푸는 풀이들 기억나지? 교과서에서는 뭐 미지수가 옆에 넘어간 게 b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안 넘기고 했었는데 내가 푸는 풀이를 생각해보면 미지수 무조건 우변에 넘기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x 4승 마이너스 4x의 제곱만 남겨놓고 좌변으로 넘겨놓고 우변에는 2x 플러스 b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너희들은 이 함수를 이 함수보다 위에 두기만 하면 돼. 그지? 근데 요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x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가 남으면서 인수분해를 하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 함수는 어때? 마이너스와 0과 2에서 만났는데 여기서는 접하면서 만난다. 누구랑? x축이랑.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가 뭐 우함수인 것도 뭐 발견을 하면 더 좋고요. 아예 찾을 때부터. 요렇게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거를 이 직선의 방정식 얘보다 아래쪽에 두기만 하면 돼. 맞지? 그때 여기서 너네가 아마 내가 이렇게 풀기 전에 너희들은 100% 전부 다 뭘 이미 해봤을 거라면은 뭐냐면은 x를 0으로 보내는 리미트를 해봤을 거란 말이야. 그지 않아? 얘가 너무나도 미분계수의 정의를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놨으니 미분계수의 정의를 구해버리는 거지. 얘는 f'의 0이에요. 그럼 걔는 0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여기서는 어때? 2분의 f'의 0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지? 그때 요 녀석의 부등식을 다시 구해주게 되면은 f'의 0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따라서 f'의 0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데 f'의 0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b야. b의 범위가 나와 있었다고 사실은. 그래서 b 직선의 y 절편이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 있어요인데 마이너스 4를 의심을 해봐야지.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얘 함수를 미분을 해가지고 여기 되는 것을 찾든 비율관계를 따지든 해서 여기에 있는 x좌표를 찾아봐요. 뭐 미분을 하겠지 보통. 4x의 3승 마이너스 8x.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값을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이 사이에 b가 있대.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이런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 얼마인지 모르겠는 직선을 열심히 그려보면서 이 4차함수보다 아예 밑에만 그려지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어 없겠어? 절대로 없을 거 아니야. 한쪽을 올리려고 하면은 이쪽이 4차함수가 내려와 버리고 이쪽을 직선보다 올리려고 하면은 이쪽에서 내려와 버리니까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대신에 b의 범위에서 등호를 딱 봤을 때 마이너스 4가 있잖아. 즉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면 딱 한 가지 케이스 얼마? 기울기가 0인 거에 대해서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버린다? 기울기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값이 나와버려. 그거는 여기서 한번 확인 정도만 하면 사실은 끝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음? 오케이? 끝! 그러면은 A도 나왔고 B도 나왔기 때문에 F'의 10은 금방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미분해서 10 넣는 거라 C는 의미가 없었거든. 아까 다 사라지기도 했고. 뭔지 알겠나요? 그 녀석을 너네들이 좀 찾아주면은 실제 이게 뭐 풀이가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풀이가 어떻게 풀이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풀이보다 아마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미지수를 포함하는 부등식은 뭐 하자? 미지수를 우변으로 넘기자라고 나는 항상 수업 때 설명을 한다고 했었잖아. 그지? 좌변에 괜히 모아두지 않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2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22번도 조금 복잡했다 또는 어려웠다 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기는 해. 가볼까요?
y는 로그 2x라는 어떤 로그 함수가 있어. 그 위에 두 점 a와 b가 있는데 y는 x 쪽으로 수선의 발을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y는 x가 필요하니까 그래프를 조금은 크게 그려볼까요? 일사분면 쪽만 해서. 자, 로그 함수가 있고 y는 x가 있어야 돼. 그 얘를 y는 x라고 잡아보고 로그 2x는 이렇게 생깁니다. 그때 요런데 ab가 있을 텐데 AP의 y절편과 BQ의 y절편을 뺐을 때 2분의 14 양수가 나온다는 건 AP의 y절편이 좀 더 크다. 그래서 A가 좀 더 어디에? 더 오른쪽에. 요런 데 존재하고 B를 요런 데다 잡아보자. 그러면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요 점을 Q라고 하는데 어쨌든 y절편까지. 그리고 A에서 y는 x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P로 잡을 건데 일단은 쭉 y축까지 쭉 가보도록 합시다. 그때 어쨌든 얘가 P고 얘가 Q야. AP의 y절편과 AQ의 y절편이 뺐을 때 2분의 13 양수로 나온다. 그죠? 그 2분의 13을 어디까지 가지고 와볼까? 여기를 지나게 한번 가지고 와볼까? 아니면은 뭐 B를 지나게? 요런 데로 가지고 와봤어. 요 길이가 또 2분의 13이 되겠다. 그치?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대칭이도.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은 사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얘네들의 길이를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상황이야. 얘네나 얘네나 또는 얘네나. 그지? 이걸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남겨놓고 일단 나를 볼 건데 AB의 기울기가 7분의 6이야. AB의 기울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나는 사실 여기서 좀 고민이 가장 길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때 내가 이제 잡은 방법이 요 녀석의 기울기를 이렇게 잡아보면 되잖아. 얘가 어떻다? 7K, 6K가 되거든요. 이해됐음? 그러면 기울기가 7분의 6이 나와버리게 되거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쪽으로 연장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도 6K가 되지 않을까? 이해됐음? 그때 여기서 내가 이제 제일 여기서 중요하다라고 내가 너희들은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는 거였어. 얘의 넓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거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는 2분의 1 곱하기 직각이 되는 삼각형 6루트 2K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것과 수직이 되는 높이 얼마예요? 2루트 2분의 13이잖아요. 상수값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좀 해주게 되면은 K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로? 2분의 1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B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A, 로그 2의 A로 둔다면 여기가 A죠. A라는 점의 좌표는 7K만큼 2분의 7만큼 더 오른쪽으로 간 곳이기 때문에 그 녀석을 로그에 넣어줘도 됩니다. 그런데 요놈과 요놈의 차는 6K만큼 나고 있습니다. Y좌표. 얼마? 2분의 6, 3이죠. 로그 2의 A 플러스 2분의 7에서 로그 2의 A를 빼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2분의 7이라는 요놈의 진수는 넘어가서 얘는 로그 2의 8로 바꿀 수 있죠? 8의 A랑 같아져요. 넘어가면은 A도 2분의 1이 나와. 그러면 A 값이 나왔으면은 B의 좌표라던가 A의 좌표가 모두 등장하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A, P, Q, B의 사각형의 넓이는 너희들이 편하게 구하러 갈 수 있을 거야. 왜? 모든 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B의 좌표는 뭐예요?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1이요. 예? 내가 지금 임의로 잡다 보니까 1, 3분에 있었던 거지. 그리고 B라는 점의 좌표는 그거를 2분의 7만큼 4 콤마. 그리고 여기는 6K만큼 3만큼. 얘는 Y는 X에 대해서
뭐냐 만나는 교점으로 가주면 되니까 3,3이면 될 거고, 얘는요 y는 대칭이동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이면 돼요.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금방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자, 요렇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내가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영상 시작할 때, 요번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는 조금 쉽다, 쉬운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해되겠어? 물론 요거를 처음에 판단을 해서 찾아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아까 뭐 21번 같은 경우는 식으로 fx를 잡았다던가, 15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예측을 했다던가, 유출을 한 거지. 유출을 했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처음에 시도하는 것 자체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그걸 캐치를 하고 나면은 그 뒤에 나가는 풀이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 평가원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 계산이 지저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딱 수능에 좀 초점을 맞췄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이해됐죠? 자, 일단 공통 과목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확률과 통계라든가 미적분과 같은 선택 과목은 시간이 된다면 내일 정도 한번 풀이를 더 영상을 찍어가지고 한번 더 올려두도록 할게요.